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27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 때 보셨죠? 채널 A. 에, 거기서 야권의 그 대권 주자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려서 어, 1시간 이상을 쭉 하는 그 과정을 쭉 살폈습니다. 9시부터 해가지고요. 1시간 반 이상을 했는데요.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그걸 보면서요. 느꼈습니다. 저기 후보로 안 나올 사람도 있는 것 같았어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나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그저 헐뜯기, 말장난, 이걸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지칭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많이 경제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그런 경제학 전공이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전공하고 나오고 졸업하고 어디 미국의 무슨 대학이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름이 난 대학은 아닌데 위스콘신? 네, 위스콘신. 에서 아마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나요? 뭐 하여튼 그건 뭐 조금 부정확합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유승민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별로 없으니까 아마 정확하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질문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오만은 그에게 잔뜩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윽박지르는 토론 형태는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말도 잘하고 제일 똑똑하다고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유승민, 특히 경제라는 이런 자기 전공 분야라든가 노련한 입놀림 같은 이런 데서는 아주 대단한 익숙이 있었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너무 토론자인 상대방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꼴탕을 먹이고 평가를 절하기 위한 그 작업을 했다는 그것이 여실히 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공격을 해서 위크 포인트, 소위 약점을 집중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대선 주자라는 광의의 입장에서 볼 때, 완팀이라는 입장을 볼 때, 그래도 물어볼 때는 인품, 인격, 모든 부분을 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그 소위 여과장치가 그 말 속에 녹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 오만이라든가 지적 능력은 탁월했을지 몰라도 결국 유승민은 상당히 엄혹하고 가혹하고, 그리고 윽박지르는 형태의 이런 식으로 소리를 크게 하면서 넘어가려 하는 바로 그러한 상당히 강압적인 어떤 토론 태도와 오만한 태도가 보였다라는 것은 어저께 보기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거북했습니다. 홍준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질문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톤 다운을 시켰습니다. 유승민은 톤을 위로 올렸지만 홍준표는 톤 다운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당히 경험이 정치 경륜이 높다라는 것이 이렇게 스며오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작게 510일 얘기할 때 작게 작전 계획이죠.
소위 참수작전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날카롭게 했는데 역시 많이 공부를 했다라는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국토방위가 국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 국방에 대해서 작게 51을 갖다가 작게 5.12를 이렇게 쫙 질문하는 바로 그러한 홍준표의 모습은 상당히 그 질문을 작정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공격의 포인트로 삼은 것. 이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이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깊이 국방 관련돼서 거기에 들어가지는 공부는 놓쳤을 것 같다. 했어도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로스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마 공부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확실히 뛰어난 전략가고 전술가였다. 이런 것을 짚어보고 윤석열은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 왜냐하면 집중포화, 모든 사람의 집중포화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같이 질문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한두 번 받을 거를 혼자서 100개를 질문을 받아나가면서 그것을 무리 없이 해나갔던 좀 다소 막힌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충분히 통치하면서 통치력으로 커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옹호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잘했고 그 다음에 홍준표는 상당히 그 깊은 시각으로 질문을 때렸고 상당히 전술 전략적인 그런 어떤 강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희룡 지사, 이 원희룡 지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분 참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분도 참 괜찮은 덕목인데 4강에 내가 뽑으라 그러면 4강에 꼭 뽑겠는데 국민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탓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라는 저기 동떨어진 중앙무대와 동떨어진 데서 도지사 생활을 한 그 공백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면서 저렇게 좋은 제목이 어디 있는데 아주 제목이 좋았습니다. 젠틀하고 또 스마트한 그 표현이라든가 또 그러면서도 점잖고 품격 있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런 분이 4강에는 꼭 들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게 집중 포화된 그 대장 그 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집중 포화됐다는 걸 보면서 저렇게 많은 8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한 분에 대해서만 저렇게 집중적으로 포화를 할까? 가혹하게 샤프하게 포화를 내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폭넓게 이렇게 포용력 있게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난 게 뭐냐? 그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왜 안 해? 특검을 해야지. 자기가 당당하면 특검해야지. 이런 목소리는 전부 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성남시에서 일이 벌어진 건데 성남시가 당당하다면 자기가 이노선트, 자기는 전혀 관련 없다. 이재명이 관계없다. 그렇다면 특검을 못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당연하죠. 특검 못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먼저 결백을 더 증명하기라도 하면서 특검하자 하고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후보들은 하나같이 대장동 비리 척결 적임자는 그래서 나다라는 것을 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들이 일제히 대장동 의혹을 특별검사로서 풀어야 한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비리를 잡을 사람들은 어저께 나온 8분들이 다 비리를 내가 잡겠다.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홍준표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만만하다고 보면은 민주당이 나를 공격하겠나? 만만하면 공격 안 한다. 내가 만만치 않으니까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다. 바로 그 얘기는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작게 5015를 아느냐 하고 물으니까 설전이 시작이 됐는데 윤 전 총장이 작게 5015는 남침이나 비상시에 발동되는 작전 계획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자 홍 의원은 그게 아니고 작게 5015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 계획이다. 발동되면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냐 하고 재차 질문했는데 윤 총장은 제가 대통령이라면 한미연합작전을 해야기에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홍 의원은 작게 5015가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는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다. 남침 전에 성공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가장 커질 때 타격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참수작전 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은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국방의 능력 있게 이렇게 답변하고 이 질문하는 이 모습은 아마도 과거에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많은 준비를 했던 그것이 밑바탕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처음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한 겁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2번째입니다. 3번째인가요? 2번째인가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체적인 이런 디테일 부분에서는 더 강할 수밖에 없다. 홍준표가 이런 국방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크게 볼 때는 홍준표 어저께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돋보인 한미동맹이라든가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그런 입장에서 국방 안보 태세에 대해서 강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분은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이런 분들이 상당히 돋보였다.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투철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참으로 다행이다. 네. 주도권 토론에서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또 겨냥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만만한 상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만만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딱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질문을 했죠. 근데 윤 전 총장은 굉장히 응수를 잘했습니다. 논리적인 거죠. 별도로 논평하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별도로 논평 안 하겠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홍보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무시하는 듯한 쉬운 후보라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윤석열을 무서워하죠. 민주당 정권은. 그거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압니다. 왜? 이 정권이 윤석열을 얼마나 탄압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지만 저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윤석열 출마 금지법까지 제안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만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는 겉으로 홍보하는 것이죠. 윤석열 말대로 홍보를 한 모양인데 홍 후보가 가져다 써라 그 홍보 재료를 그러면서 제가 만만하면 저를 그렇게 민주당이 공격하겠냐 하고 웃으면서 여유만만한 대응을 한 그 모습에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읽었을까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진짜 민주당은 곡소리 날 것이다 라는 느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강건한 표현을 하지 않고 아주 유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별도로 논평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하는 모양인데 윤석열이가 만만하다는 뭐 자꾸 홍보를 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겁이 나니까 그러겠지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홍 후보가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가져다 써라. 가져다 써라. 그런 홍보자료 써라. 제가 만만하면 저를 그렇게 공격들을 하겠냐고 민주당이 하고 웃으면서 대응한 부분들. 그건 아주 점잖은데 거기서 윤석열의 무엇을 보입니다. 윤석열은 상당히 그 점잖고 강인한 부분이 그 속에서 녹아 있고 그 대신 행동하는 자아가 상당히 강할 것이라는 것. 점잖게 웃으면서 말은 했지만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민주당이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 1부터 지금 100까지 조국 조국 수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죽이기로 일관했던 정권이 바로 문정권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미애를 한번 떠오르고 박범계를 한번 떠올려 보면 또 조국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별도로 내가 이 건에 대해서는 논평 안 하겠다.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하는 모양인데 홍 후보가 그 홍보 그거 가져다 써라. 제가 만만하면 저를 그렇게 공격하겠냐라고 웃으면서 대응하는 그 모습 상당히 강건함이 그에게 숨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승민은 윤 전 총장의 공약 표절 문제는 지난 2차 토론회에서 이날까지 이어졌는데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문제로도 공방이 오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 재미나는 거는 그 유승민은 말이죠. 국방 무슨 뭐 점수가 뭐 군필자 주택 청약 가점 5점 부여가 자기 공약이라고 자꾸 표절했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표절입니까? 뭐 특허권 냈어요? 아니 군 가산점을 준다. 군에서 가산점이라는 부분은 공무원 시험 볼 때라든가 가산점이 있습니다. 또 뭐에 좀 그런 걸 이제 공약 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선거 공약으로 내서 이렇게 표를 얻는데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노력합시다. 라고 캠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 총장이 군필자 주택 청약 가점 5점 부여 이 부분은 그 캠프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내용성인데 이걸 갖다가 굳이 자기가 공약한 것이라고 자기가 공약한 걸 갖다 7월 달에 말한 걸 갖다 내 공약을 표절한 거다 하는데 표절했으면 고발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표절했다면 표절을 일단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 특허를 냈습니까? 아니 누구나 군필자 주택청약 왜 주택청약이란 문제가 이 금년에 굉장히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부동산 문제가 이 정권의 가장 큰 핵심 소위 핵폭탄으로 떠올라 있는데 거기서 주택하고 이 젊은 층을 겨냥을 해서 대선 주자는 누구나가 젊은 층을 겨냥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 어려운 이 아이디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주택 청약 가점을 줌으로써 젊은 세대가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거 캠프에서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유승민 자기가 특허권을 받았습니까? 이걸 자꾸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강조하는데 이걸 보면서
에이, 대통령 원하는 사람이 좀 좀스럽긴 하다 하고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약 개발을 위해서 이 접촉한 청년과 전문가 명단을 2차 토론에서 윤 총장이 공개한 거는 그건 잘한 거죠. 이건 내가 혼자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이 공약 개발을 위해서 청년들을 다 접촉하고 전문가들을 다 해서 거기서 만들어지고 또 같이 토론에 참가해서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좋고 아울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젊은 층을 서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를 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5점, 가점 5점 부여는 내 공약을 표절한 것이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야 내가 5점은 내가 먼저 정해놨으니까 당신은 6점을 하든지 4점을 하든지 해라. 점수 내 5점 건드리지 마라 하면 그건 또 말이 되겠는데 아니 그걸 갖다가 공약을 갖다가 가점을 부여한다는 그거 자체를 갖다가 윤석열 총장에게 자기 공약이니까 그거 왜 표절했냐라고 묻는 유승민의 사고방식이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하거나 지나치게 소아병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유승민 씨가 유전 의원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은 그렇게 없을 것이다. 아, 유승민이 똑똑한 그 유승민한테 그 표절을 했구나. 에이, 윤석열 씨 왜 그 표절을 했어? 라고 하는 국민 하나도 없어요. 아, 그거야. 이쪽 팀에서 저쪽 팀에서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군필이라는 문제, 군 복무자라는 게, 군 복무한다는 거는 누구나 공유된 사항, 국민에게 가장 젊은이들에게 공유된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주택이라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크게 이렇게 대립이 되는 이렇게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이 부분, 이 두 가지 문제를 합성을 시키면서 국민 그 소위 20, 30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군필자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군을 갔다 온 사람 3년 이상 갔다 온 사람이니까 군 병력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이 정도 가점을 준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꼭 두 번에 걸쳐서 이건 내 건데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이게 되느냐 표절했지 않느냐 그게 무슨 표절이에요 그게. 공유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표절이냐고. 공유할 것을 함께 공유한 것은 그것은 그만큼 그 사안이 중요성이기 때문에 어느 대선 주자라도 예를 들면 대장동 문제가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다. 거기 참가했던 8명이 전부 다 달라붙었지 않냐 이게. 그래서 특검하자 했던 거 똑같은 얘기다 이것도. 유승민은 이 점에 있어서 표절이란 말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총장이 마지막에 점잖게 한마디 하더군요. 인터뷰하는 과정과 대상자를 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굳이 또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공약 만드는 과정까지 다 보여드리면 성의껏 보여드렸으면 된 거 아니냐 하고 응수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몰아가는 그 모습이 완전히 좀 너무 지나쳤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윤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다. 윤 후보께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등 30년, 국고손실 12년, 선거법 위반에 3년 등 토탈 45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그 소위 아픈 과거를 찔러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거기에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잘하고 옳은 일이 아니라 잘 모르시나 본데 양형 기준표대로 이건 무슨 법은
몇 년, 무슨 법은 몇 년 구간이 있어가지고 기계적으로 구형하게끔 나온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전 의원이 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고생하셨으면 댁에 돌아가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45년을 살아야 한다고 구형했는데 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그것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고 사면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아주 나직하고 조용하게 얘기해도요, 말 자체를 하는 것을 내용성을 딱 뜯어보면 아주 확실하게 반박한 겁니다. 이게 사면이란 건 정치적인 거죠. 재판은 재판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저께 제가 윤 총장이라면 이런 얘기를 먼저 딱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모셨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당 대표로 모셨고 또 원내대표 하면서 이렇게 모셨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같은 당을 반대당과 이 뒤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뭘 했는지 샬라샬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탄핵으로 갔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탄핵이 바로 이 특검에 불을 붙인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질문을 했으면은 유승민은 꼼짝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쩐지 근데 윤석열 총장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캠프에서 그런 것을 대비책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물어볼 수는 있으되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감히 아니 탄핵을 시킨 사람이 자기가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한 사람이 그 주군이라고 속칭 말하는 당대표 했던 분을 또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을 같은 당 어떻게 탄핵을 갖다가 저쪽 상대당과 그 반대당과 같이 뒤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거가 바로 특검의 구실을 중간에 특검의 존재를 파생시킨 그거 아니냐 하고 따졌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을 불러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유승민에게 바로 그 소위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혹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유승민이 4강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서 또 이것을 꺼낼 때는 그 얘기를 바로 탄핵을 갖다가 누가 꺼내서 탄핵 주동을 했냐라는 얘기를 꺼내 들으십시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여야 구별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중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썩지 않은 곳이 없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이뤄야 한다.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온 사람, 내가 해내겠다고 선언한 그 모습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이 원희룡 지사, 이분 또한 돋보이는 분에 속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어제 토론에서는 토론의 안정감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모두 매를 맞았지만 그러나 무난하게 그걸 응수를 잘 해냈고 또 토론의 어떤 핵심 포인트를 잘 짚어나가는 사람은 공격 포인트와 핵심 포인트를 잘 찍어서 해나간 사람은 홍준표 유능했고 그 다음에 점잖고 포괄적이고 포용력이 있는 훌륭한 대통령 덕목을 가졌구나라고 느낀 분은 또 원희룡 지사와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포용력과 그 깨끗함 그리고 품격 이런 부분들이 아주 돋보였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복잡한 대선판에 요동이 시작이 또 많이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우리의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단일 대우로, 완팀으로. 네. 내일 대한민국의 승리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